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번 합격 도우미 정인적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2015년 3회 엑셀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2013년인가 그때도 이해가 좀 빠졌었죠. 자, 그런데 2015년에도 이해가 빠진 것 같습니다. 왜 빠졌는지는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제가 정상적으로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 빠지는 문제들이 좀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자,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미와 함께 엄지척과 함께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교환 준비되어 있고, 제가 앞서 날짜에 관련된 내용들을 누차 좀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그런 문제가 이번에 좀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교환을 좀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1번 문제부터 상공학원 ACCDB 파일을 불러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서 C 밑에 OA 폴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공학원이죠. 상공학원 종로점 테이블에서 강의 코드, 강의 시작일, 학년, 그 다음에 과목, 수강료 할인율, 그 다음에 수강 인원까지 가져왔습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강의 시작일이 2015년 이고라고 되어 있네요. 자, 2015년 이전, 이후 그런 말이 없어요. 만약에 2015년 이전이라고 그랬다면 2015년 12월 31일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 되겠죠. 만약에 2015년 이후라고 했다면 크거나 같다 2015년 1월 1일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2015라고만 되어 있어요. 즉 2015라는 말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즉 두 가지의 경우를 모두 다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크거나 같다부터 가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현재 연, 월, 일이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2015라고 돼 있어서 여기도 2015만 있다면 2015만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2015 그리고 여기서 는으로 잡아버리면 되겠죠. 는으로. 자, 그런데 현재는 2015만 있는 게 아니라 연, 월, 일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2015년 1월 1일 그리고가 되겠죠. 사이니까.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강 인원이 10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 이상. 자, 100명 이상. 다음 눌러서 과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수강 인원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누르고 마침 어디서부터? B2부터. 자, 문제에서 별도 범위로 변환 지시가 있는지 없는지 없습니다. 범위로 변환 지시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급 필터 문제입니다. 고급 필터 기본 작업 2로 가서 고급 필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조건은 A32, 33 하나의 셀에 작성을 하라는 거죠. 자, 여기다가 조건, 판단, 비고, 기타 등등 써주시면 되겠죠. 자, 퍼센트타일, 퍼센트, 백분율이죠. 이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 같아요. 계산작업 문제에서. 자, 퍼센타일 and 이어 함수. 자, 그럼 먼저 강의 시작일 연도가 2015년이고, 자, 여기에 만약에 이어 함수가 안 주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어 함수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어 함수 들어가겠습니다. 뭐에? 강의 시작일. 강의 시작일은 연, 월, 일이 모두 있습니다. 연, 월, 일. 자, 이게 2015이고, 자, 아까 우리 외부 데이터에서 2015 1월 1일보다 크거나 같고 2015년 12월 31일보다 작거나 같다 형태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어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강의 수의 70% 위치의 백분위보다 크거나 같은 이라고 됐습니다. 현재 강의 수가 크거나 같다. 현재 강의 수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퍼센트타일 함수보다. 퍼센트. 자, 퍼센트타일 여기 있습니다. 자, 가로가 들어갔죠? 전체 현재 강의 수 쭉 범위 잡고 절대, 0.7 또는 70%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70%를 직접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조건이 동시에 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는 AND 함수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고 true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고급 필터로 가서 전체 범위를 잡고 조건 범위를 여기에 잡고 다른 장소의 복사를 클릭해서 어디서부터? A35부터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조건에 맞는 자료들만 필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기본작업 3의 기본작업 2에 대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 문제인데, 자, 주어진 함수는 mid, year, value, and 연산자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조건부 서식은 필드를 빼고 필드의 첫 번째 데이터부터 쭉 범위를 잡고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홈에 들어와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에 수식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개의 규칙만을 이용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항상 한 개의 규칙만 이용하고 있어요. 이런 거 넣으면 괜히 왠지 찜찜해요. 내가 맞게 했나? 이거 뭔 말이야? 갑자기 이런 말들 들어오면 무시하세요. 자, 그럼 먼저 20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20과 강의 코드의 세네 번째. 자, 여기 잠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강의 코드 여기 있고, 자, 강의 코드를 한번 보면서 오겠습니다. 자, 20과 강의 코드 서너 번째라는 말은 이 1,5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0하고 1,5를 연결해라 라는 거죠. 연결한 각각 값과. 그러면 2015라는 소리예요. 얘도 2015, 2016, 2016 이런 말이죠. 강의 시작일 연도와, 자, 얘는 2015, 15 맞죠? 15, 15, 16, 16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 맞죠? 자, 이렇게 맞지 않은, 같지 않은 행에 대해서 라는 말입니다. 같지 않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20과 여기에 두 자리를, 먼저 여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미드 가로 열고, 여기에서 F4 두 번, 컴마 몇 번째부터? 세 번째부터 4개라고 쓰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세네 번째, 세 번째부터 몇 개? 2개. 그러면 1,5가 나오겠죠. 거기에 20을 연결해 주라고 했습니다. 20. 자, AND. 자, 이렇게 연결한 값이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20 또 여기다가 큰 따옴표로 묶겠습니다. 왜? 미드가 문자열 함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드 함수로 가져온 1,5 있죠. 미드 함수로 가져온 1,5가 우리가 보기에는 숫자지만 미드 함수로 추출을 했기 때문에 문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러면 20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20이라고 따옴표가 돼 있으니까 써준 건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자, 안 하고 갈게요. 그러면 자, 우리는 안 하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얘가 2로, 자, 20, 이 AND 연산자가 문자열 결합입니다. 뒤에는 문자입니다. 자, 그런데 문자 202로와 같지 않다. 누구랑 같지 않다? 강의 시작일의 연도와 같지 않다. 자, 이렇게 해서 F4를 두 번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문자, 이쪽은 이어 함수로 낸 숫자. 당연히 틀리겠죠. 무조건 다 틀립니다. 무조건. 그래서 무슨 함수가 있어요? value 함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를 뭘로 바꿔라? 이어 숫자 형태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자체를 VAL로 VALU value 함수로 묶어라 라는 겁니다. 자, 묶으면 이제 숫자와 숫자가 같아지는 거죠. 형태를 비교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 161로 여기만 틀려지죠. 이런 경우만 틀린 경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서식에 들어가서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굵게입니다. 굵게. 그 다음에 표준색 빨강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표준색 빨강. 자, 그리고 확인 눌러서 161로 1516 틀려지죠. 자, 이런 경우만 찾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20에다가 따옴표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자, 다 그러면 다시 한번 20에 따옴표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20에다가 따옴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확인 변화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른 부분들은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부 서식까지 마무리를 해봤고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 함수 write, replace
AND 연산자까지 주어졌습니다. 자, 강의 코드는 코드 중간에 강의 연도의 뒤에 두 글자를 삽입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빨리빨리 캐치해야 돼요. 강의 코드 여기 있습니다. 강의 코드는 중간에 강의 연도, 자, 중간에 강의 연도 여기 있습니다. 강의 연도 2015를 여기다가 삽입하라 라는 건데 어디다가 삽입을 하느냐. 자, S01이면 그리고 연도가 2015면 두 개만 꺼내요. 2015만 꺼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S-15-001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키라는 겁니다. 자, 주어진 함수는 replace 함수가 있습니다. 자, replace 함수부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자, replace는 변형해라, 교체해라, 바꿔라 그런 말입니다. 가로 열고 여기에 있는 글자 몇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자, 우리가 S001에서 0을 바꿔라 그러면 두 번째부터 한 글자를 바꾸면 되죠. 만약에 00을 바꿔라 그러면 두 번째부터 두 글자를 바꾸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바꾸는 게 아니라 중간에 삽입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삽입을. 그래서 두 번째부터 두 글자, 한 글자도 아니라 몇 글자를? 0글자를. 뭔가 기존에 있는 글자를 바꾸는 형태가 아니라 삽입하는 형태일 때는 0번째를 줍니다. 0번째를. 자, 0번째를 뭘로? 자, 예를 들어서 골뱅이로 한번 넣어볼까요? 골뱅이로. 자, 이렇게 넣습니다. 그랬더니 S-001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골뱅이를 넣는 게 아니라 뭐를 넣어야 돼요? 강의 연도의 두 자리를 넣어야 됩니다. 자, 강의 연도의 두 자리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강의 연도의 두 자리, 오른쪽 두 자리를 꺼내 보겠습니다. 자, 강의 연도의 오른쪽 두 자리를. 자, 그리고 여기는 라이트의 가로입니다. 마지막 리플레이스 가로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S-S15-001, 1호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앞뒤로 빼기도 들어가래요. 앞뒤로 빼기도. 그래서 여기 또 AND 연산자가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다가 AND 연산자. 자, AND 연산자를 넣어주고 뒤에도 빼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빼기를 중간에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AND 연산자가 여기에 들어와야 되겠죠. 여기에. 자, 뒤에 연결될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문자를 라이트 함수하고 연결하고 여기에 있는 빼기를 라이트 함수하고 연결하고 연결 함수, 문자열 결합입니다. 왼쪽 오른쪽을 서로 결합시켜주는 함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S15-001, S15-002 이런 식으로 라이트, 리플레이스,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강의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HLOOKUP과 매치 함수입니다. 보통 우리가 VLOOKUP과 매치가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HLOOKUP과 매치입니다. 자, 그러면 표 2를 이용하여 그랬습니다. 표 2를 이용하여. 자, 우리가 보통 VLOOKUP, 여기서 VLOOKUP을 찾고 매치 함수로 1, 2, 3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가야 되니까 플러스 1도 해서 2, 3, 4로 갔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HLOOKUP 함수가 잡혀 있습니다. HLOOKUP 함수가 잡혀 있다는 말은 여기를 기준으로 HLOOKUP을 써주고 이쪽은 뭘 쓰라는 거죠? 매치를 쓰라는 겁니다. 1, 2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범위를 여기서부터 잡으면 얘가 1, 2,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HLOOKUP을 먼저 결정을 하고 VLOOKUP, HLOOKUP을 먼저 결정을 하고 매치 함수를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HLOOKUP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HLOOKUP 뭐에 따라서? 고 1, 2, 3 학년에 따라서죠. 학년에 따라서 컴마. 자, 그리고 이렇게 범위를 잡겠습니다. 절대 컴마 몇 번째 줄이죠? 우리가 원하는 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우선 얘가 몇 번째인가요? 자, 여기에 안 보이네요. 또 우선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컴마. 자, 그리고 우리가 영어 기타 문자열은 정확하게 그런 게 유사일치가 없죠. 문자는 유사일치라는 게 없습니다. 숫자는 구간값이 있을 때 유사일치로 가지만 문자는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찾아. 자, 이렇게 놓고 엔터를 쳤더니 15%. 고1의 수학, 고1의 수학, 고1의 수학이 어디 있어요? 근데 수학이 없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여기를 먼저.
자,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은 과목별로 수학, 국어, 영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전부 다 영어, 국어, 영어, 수학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어와 기타가 있어요. 국어와 수학을 묶어버렸네요. 국어와 수학을 묶어버렸어요. 숫자 값은 구간값이 있어서 묶을 수가 있는데 문자는 어떻게 묶었죠? 묶을 수가 없어요, 문자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매치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매치 함수를 여기다 잠깐 한번 옮겨서 이쪽에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매치 함수로 자, 가로 열고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과목별로 자, 영어 기타입니다. 영어 기타. 원래 주어진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인데 우리는 영어면 1, 수학, 국어는 모두 2로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3개인데 여기는 종류가 2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를 수학을 찾아라. 수학이 없어요, 여기서. 이 범위를 잡아주면 되겠죠. 절대. 자, 그리고 컴마 0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야 되겠죠. 정확하게 찾았더니 왜 NA예요? 수학이 없다 이 소리예요. 여기에 수학이 없다. 자, 수학이 없으니까 못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어는 찾나 볼까요? 영어는 1이 나와야 되겠죠. 영어는 1이 나옵니다. 국어는 찾을까요? 국어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주어진 값이 현재 영어만 있고 수학하고 국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배열 상수를 이용합니다. 배열 수식은 들어봤는데 배열 상수는 뭐예요? 자, 배열 수식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는 거죠. 자, 그런데 배열 상수는 이 안에다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2가지만 나와야 돼요. 2가지만. 왜? 여기에서 2가지만 자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영어는 1, 수학하고 국어는 2로 들어와야 돼요. 자, 그래서 맨 첫 번째 있는 값을 여기다가 그대로 써줍니다. 영어. 자, 이렇게 내가 직접 작성하는 걸 배열 상수라고 합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 이 부분이 맨 앞으로 맨 뒤로 들어가죠. 이건 배열 수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국어를 써야 되느냐 수학을 써야 되느냐. 자, 그러면 영어부터 보겠습니다. 영어, 수학, 국어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영어, 국어, 수학 이렇게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어는 맨 처음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영어는 맨 처음에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썼을 때와 이렇게 썼을 때의 차이점. 자, 영어, 수학, 국어 뭐예요 이거?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따져보는 겁니다. 시옷, 이응, 국어, 시옷, 기역, 시옷, 이응 이렇게 가면 오름이 되겠죠. 오름. 그런데 반대로 영어, 수학, 국어 이렇게 되면 뭐예요? 내림이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영어, 국어, 수학은 오름도 내림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영어를 기준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영어, 수학, 국어. 그래서 이 형태가 아니라 이거를 써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국어를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수학을 써주면 나머지는 뒤에 내림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수학을 써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치 함수의 0 아까 있었죠. 0 여기는 정확하게 찾아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학하고 국어는 못 찾고 있어요. 정확하게 찾으려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림차순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림차순으로 마이너스 1을 만약에 국어부터 있었다. 국어부터 여기가 영어가 아니라 국어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가나요?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가야 되나요? 시옷, 이응, 기역, 니은, 디글리,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와야 되겠죠. 역시 수학이 오네요. 그러면 이때는 2를 써줍니다. 오름차순으로. 그런데 현재는 지금 영어가 먼저 있기 때문에 수학, 국어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으로 갈 수 있게끔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서 여기에 수학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터.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 2가 나오네요. 맞죠? 영어는 1, 수학하고 국어는 2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2. 자, 영어만 1입니다. 영어만 1. 나머지는 다 2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식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부분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쳤더니 15%라고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고3. 이건 고3은 또 뭐예요? 고3.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2122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1, 2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H로급은 여기서부터 범위를 잡았기 때문에 1, 2, 영어면 2가 돼야 되고 나머지는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뭐만 나왔어요? 1, 2, 1, 2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뒤에 여기에다가 뒤에 플러스 1을 해야 2, 3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2, 3, 2, 3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즉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넣어줌으로써 자, 매치해서 플러스 1을 넣어줘야 이제 25%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고1의 수학 25% 한번 볼까요? 고1의 수학 25%, 고1의 수학 25%, 기타죠. 국어 수학은 기타에 들어옵니다. 또, 자, 고3의 영어는 5%, 자, 고3의 영어는 5% 이런 식으로 맞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2의 수학은 20%, 고2의 수학은 20% 모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면 2번 문제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3번 문제는 repeat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repeat, text, if error. 자, 그리고 이 네모를 반복하라는 겁니다. repeat은 반복하는 함수죠. repeat을 이렇게 네모를 반복하는데 얼마만큼? 현재 강의수 나누기 전체 강의수의 값이 겠습니다. 그러면 나눠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는 뭐 나누기 뭐? 현재 강의수 나누기 전체 강의수. 그랬더니 0.75가 나오네요. 오, 0.75 나왔습니다. 0.75일 경우 네모가 몇 개예요? 7개. 네모가 7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7로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곱하기 10을 해서 7.5가 나옵니다. 만약에 int 함수가 주어졌다면 int 함수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엔터를 쳐서 7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앞에서 우리가 quotient 함수 봤었죠. quotient 함수, quotient.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이런 quotient은 나누기 함수니까 안 되겠네요. 자, int 소수점 함수, 소수점만 날려주는 int 함수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int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 수가 7.5니까 이만큼 반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음 한자죠. 미음 한자. 자, 미음 한자 중에서 네모. 자, 네모. 컴마. 그리고 맨 뒤에 가로 닫겠습니다. 7.5개가 나올까요? 몇 개요? 7개만 나오네요. 7개만. 자, 다시 되돌리기 해서 이렇게 쭉 채우기 핸들하고 여기는 또 에러가 나네요. 에러가 나요. 자, 우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repeat 함수를 이용해서 자, 미음 자, 이렇게 가로 닫고 자, 왜 되돌리겠느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미리 봐둔다면 내가 별이 몇 개 들어가는지, 네모가 몇 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오류가 그대로 표시되겠네요. 여기는 13개, 여기는 8개, 여기는 7개, 8개 이런 식으로 미리 좀 확인을 해보려고 되돌려 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채우기 핸들 해주시면 되겠죠. 쭉 채우기 핸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오류가 나고 있어요. 현재 여기서 오류가. 그래서 오류일 경우에는 뭐라고? 신생강의라고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류가 아닌 경우에는 네모뿐만 아니라 뒤에 75%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나누기 연산을 이용해서 자, 얘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나누기. 그리고 여기에 자, 이 문자열과 자, 이 사각형 특수 문자와 75%가 현재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결합하려면 엔드 연산자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엔드 연산자가 지시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문제가 정확하게 복원이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엔드 연산자를 사용자가 알아서 함수는 알아서 할 수가 없어요. 함수는. 그런데 이런 정도는 알아서 하는 경우의 문제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문제가 이렇다면 엔드 연산자를 중간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넣어 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엔드 연산자를 넣고 자, 이렇게 넣으면은 0.75가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는 75% 서식을 넣어야 돼요. 뭔 함수를 이용해서 자, 이것도 우리가 잠시 옆에다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옆에다가.
자, 결합을, 아까 이것도 지워야 되겠죠. 자, 이것도 지우고. 자,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강의수 나누기 전체 강의수. 그래서 0.75가 나왔는데 우리는 이걸 75%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자, 텍스트가 서식 함수입니다. 프로시저의 포맷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따옴표에서 0.0%. 자, 그러면 75% 나왔죠. 자, 75%.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뒤로 갖다가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5%. 여기는 그대로 계속 에러가 날 것 같아요. 자, 133%.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 리피드 함수와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오류가 나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자, if 에러 들어갑니다. if 에러 가로 열고 이 함수에 오류가 없으면 그대로 나타내라. 그런데 오류가 있으면 쉼표 어떻게 해라? 그 뒤에다가 지시사항대로 해라. 뭐라고? 신생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엔터. 그래서 얘는 오류가 없으니까 이대로 나타나는데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생강의로, 여기도 신생강의로.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수를 한꺼번에 완료하기보다는 하나씩 또 옆에다가 연결해 놓고 옆에다가 써놓고 연결해 주시는 것도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네 번째는 VBA, 자, 프로시저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여기에서 Alt F12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삽입의 모듈을 클릭을 하고 붙여넣기. 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은 붙여넣기가 아니라 직접 입력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select, case. 자, 뭐에 대해서? 수강인원 나누기 현재 강의수. 자, 수강인원 나누기. 자, 수강인원과 현재 강의수는 인수로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인수가 없다면 이렇게 랜덤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임으로. 자, 가져온 인수에 대해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강인원 나누기 현재 강의수를 해서, 자, 이 경우가 케이스 경우죠. 자, 얼마 이상? is. 자, 이렇게 이상 이하가 나오면 is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30 이상이면 뭐라고? 강의 추가. 뭐가? FN 비고가. 자, 따옴표에서 강의 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case is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복사해서. 자, 이번에는 15 이상이면 이겼습니다. 15 이상이면 공백.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case else 마지막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다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고, 이번에는 뭐라고? 강의 축소.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select 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end select를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겠습니다. 창을 닫고 여기다가 는 하고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현재 강의수는 여기 있습니다. 수강인원은 여기 있습니다. 엔터. 자, 얘는 공백이네요. 왜? 자, 나누기가 15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수강인원, 여기 수강인원 나누기 현재 강의수 이렇게 해서 20이면 뭐예요? 15 이상이죠. 15 이상. 얘도 15 이상. 얘는 57.5, 30 이상이니까 강의 추가. 자, 얘는 16이니까 15 이상의 공백. 이런 식으로 맞춰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별도 꼭 작성을 해서 확인까지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자, 만족할 수 있겠죠. 소식을 작성해 놓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이 안 된다면 시험을 보고 나서도 좀 찜찜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계산 문제. 인덱스 매치 라지. 우리가 보통 인덱스 매치 맥스 함수가 주어지는데 라지 함수가 주어졌어요. 맥스는 뭐예요? 1등. 1등만 좋아하는 대한민국인가요? 자, 라지 함수. 그래서 1등뿐만 아니라 1등, 2등, 3등을 모두 구할 수 있게끔 라지 함수를 준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라지 함수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지. 자, 라지 중에서 라지는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이렇게 했죠. 조건이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과목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있으니까 가로 열고 닫고. 자, 그리고 몇 번째로. 자, 조건은 현재 하나만 있으니까 가로를 하나만 친 겁니다. 만약에 조건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열고 닫고 또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현재는 조건이 과목별이라는 조건이 하나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1등. 원래는 여기다가 1등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1등만 구하는 게 아니라 2등, 3등도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1을 클릭을 하고, 자, 내리고 옆으로 가야 돼요. 내려오고 옆으로 가야 되니까 내려오는 놈 몇 번? 하나, 둘, 셋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자, 그래서 G34 2등, 3등 이렇게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을, 과목별로 조건을 구해야 되겠죠. 과목별로. 자, 그러면 과목별로, 과목 중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목 중에서. 자, 절대는 누구랑 같다? 얘랑. 얘는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니까 1, 2로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순위를 구하는데, 자, 뭐에 대해서? 자, 우리가 여기에는 조건입니다. 조건. 조건 곱하기 범위가 들어와야 되겠죠. 뭐에 대해서? 수강인원, 과목별 수강인원 순위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조건이 되는 거고, 우리가 최대값.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고, 여기는 어떤 값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냐? 이 뒤에 값이 와야 되겠죠. 수강인원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절대.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쳤더니, 자, 35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국어 중에서 1등은 350. 영어 중에 1등은 155. 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렇게 쭉 가서, 자, 350. 350은 국어죠. 국어 중에 1등은 350. 영어 중에 1등은 155. 155 볼까요? 155. 영어 중에 1등. 이런 식으로. 얘는 국어니까 안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조건별로 1, 2, 3등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지 함수가 끝난 거죠. 자, 그럼 이 350이 몇 번째 나오느냐? 자, 350.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번째. 14번째. 국어의 14번, 350은 14번째가 됩니다. 자, 그럼 매치 함수로 한번 가봐야 되겠죠. 자, 매치, 가로 열고. 자, 우리가 맥스 안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쓴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라지의 인수입니다. 라지. 맥스 안에 있는 것만 하라고 그랬죠. 맥스 안에 있는 것만. 라지 안에 있는 것만. 라지 안에 있는 것만. 자, 여기까지만. 왜는 버려요? 라지의 첫 번째, 두 번째 인수입니다. 조건의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얘는 여기에 있는 인수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것만 복사를 해서, 자, 그대로 쉼표 붙여넣기, 컴마 정확하게 찾아야 되겠죠. 정확하게 일치 0을 넣습니다. 자,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14번째 나왔었죠. 14번째. 자, 14번째. 이런 식으로 쭉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도 230도. 자, 230 몇 번째인가? 하나, 둘, 세 번째. 자, 국어의 230은 세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끌었더니 세 번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래서 매치 함수보다 이 라지 함수의 형식만 잘 마무리된다면 안에 걸 그대로 복사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덱스 들어갑니다. 인덱스. 자, 인덱스 범위. 우리가 앞에서 전체 범위를 잡아서 뭐 했던 거 기억도 나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하나의 범위만 잡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원하는 건 강사 이름입니다. 강사 이름. 이렇게 잡고 절대 컴마. 그러면 여기가 아까 몇 번째였었죠? 14번째. 14번째. 자, 그러면 이 중에서 14번째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14번째가. 자, 그리고 맨 뒤에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그러면 350의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홍길동. 맞습니다. 자, 그럼 나는 여기를 다 쓰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나는 이 범위가 아니라 이렇게 다 잡고 싶어요. 다 잡아도 됩니다. 다 잡아도. 자, 절대. 그런데 얘는 핵만 잡아주는 거예요. 핵만. 이 뒤에서 핵만 잡아줘요. 그러면 이름이 몇 번째예요? 1, 2, 3, 4. 그래서 맨 뒤에 와서 컴마 넷. 아, 왜 이것까지 해야 돼?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도 똑같이 홍길동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전체 범위를 잡지 마시고 이름 범위만 쭉 잡고 절대 이 뒤에 4를
빼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또 각각의 채우기 핸들 하기 전에 5번째 이름이 누구였지? 확인하고 또 4번째 이름이 누구였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 작업 5번째 문제까지 마무리를 하고 피벗 테이블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역시 자, 외부 데이터 상공학원이라는 ACC 파일을 불러와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C 밑에 OA 폴더에 가서 상공학원을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종로점 테이블에서 자, 필요한 부분 강의 시작일, 학년, 그 다음에 과목, 그 다음에 수강 인원 열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필드들을 하나, 둘, 셋, 4개 가져왔습니다. 강의 시작일, 학년, 과목, 수강 인원. 자, 현재는 조건이나 정렬 내용은 없습니다. 상시시험에 조건이나 정렬 기준이 있는 문제도 있었으니까 문제 지시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라는 거 꼭 당부드립니다.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가서 어디서부터 문제에는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B2부터. 자, 위치가 잘못되면 나중에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보니까 수강 인원에 대한 평균입니다. 수강 인원에 대한 평균. 자, 그러면 값에는 수강 인원에 대한 평균이 들어오고 강의 시작일, 학년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숫자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강의 시작일과 학년이 있고 위쪽에는 과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값에는 수강 인원 평균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그림을 참고해서 자, 넣어 보겠습니다. 강의 시작일부터가 아니라 뭐부터 와야 돼요? 고부터 와요. 고. 학년부터 오겠죠. 학년부터. 자, 모르고 자, 이렇게 빼면 다시 빼줍니다. 이렇게. 다시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나는 모르고 강의 시작일부터 왔어요. 괜찮아요. 학년 밑으로 넣으면 안 되겠죠. 밑으로 넣으면. 학년이 위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순서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과목은 연레이블로. 자, 그 다음에 수강 인원에 대한 기본적으로 합계로 계산되니까 우리는 평균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값필드를 눌러서 평균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B2부터 시작됐죠. 여기도 B2, 여기도 B2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피벗 테이블 레이아웃은 그림을 참조하여 집어넣고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혹시 개요라는 말이 안 나와도 여기 학년, 과목 나왔습니다. 여기는 행레이블, 연레이블. 행레이블, 연레이블이 나오면 압축 형식입니다. 자, 압축 형식. 자, 그런데 학년, 과목이 나왔다는 건 개요. 자, 이렇게 해서 학년, 과목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별도로 개요 말이 없더라도 이런 걸 보고서도 개요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요 집어넣고 강의 시작일 그룹으로 설정하라. 강의 시작일은 현재 연월일이 모두 다 있는데 뭘로 하라는 거예요는 2015, 2016 연으로 해주라는 겁니다. 연으로. 자, 첫 번째 데이터에 놓고 그룹으로 들어가서 월을 빼고 연으로 그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 2016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소수점 이하 한 자리. 얘는 한 자리인데 얘네들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전체 범위를 잡고 자, 전체 범위를 잡고 홈에 와서 줄였다 늘렸다 반복하면서 내가 필요한 한 자리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소수점 늘리고 줄이고는 셀 서식에 들어가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처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룹의 하단은 그룹이 아니라 그룹이겠죠. 그룹의 부분합은 하단에 자, 고1의 요약. 우리는 고1의 요약이 없어요. 고2의 요약 없어요. 고3의 요약 없어요. 그래서 그룹의 하단에다가 요약을 해주라는 겁니다. 자, 디자인으로 와서 부분합이 있습니다. 그룹 상단에 하단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부분합이 없는 형태겠죠. 그래서 부분합 하단에 부분합을 표시하겠다. 오케이. 고1, 고2 요약 이런 식으로 부분합 하단에다가 자, 부분합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분합 맞는지 또 어디가 틀렸는지 뭔가 잘못된 거 이름은 있는지
꼭 마무리 확인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6캔까지 들어왔죠. 자, 분석 작업 2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석 작업 2로. 자, 분석 작업 2의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수강 인원의 합계를 구하시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개발 도구에 들어가야 되겠죠. 매크로 기록 들어갑니다. 통합의 이름은, 매크로의 이름은 통합이 되겠습니다. 통합, 확인. 자, 그리고 범위를 잡아야 돼요. 미리 범위를 잡으면 never, 끝, end입니다, end. 자, 범위를 미리 잡으면 안 돼요. 반드시 기록, 자, 매크로 기록을 하고 나서 범위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의 통합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범위를 잡은 첫 번째 범위가 과목입니다, 과목. 자, 그러면 얘도 과목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떤 것부터 먼저 오면 안 돼요. 반드시 과목부터 와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과목이 왔고 주어진 함수는 뭐죠? 합계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합계로 주면 되겠죠. 추가, 그리고 첫 행 왼쪽 열 확인을 눌러서 이렇게 계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개발 도구로 넘어와서 기록 중지를 하고 단추를 만들라고 그랬네요. 어디에서? K7의 L8. 자,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서 여기서부터입니다. Alt키를 누르고 K7에서 L8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통합에 연결해주고 확인. 이름은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고. 자, 여기는 수강인원 띄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띄고, 띄어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 이름은. 자, 문제에서 안 띄었으면 상관없지만 문제에서 띄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 여기를 지우겠습니다. 여기만 우리가 했죠. 그래서 눌러서 이렇게 계산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셀 포인트에 관계없이 어디에 있든 제대로 정상적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블럭 잡고 가면 안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차트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타 작업 1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차트를 수정하시오. 자, 막 혀가 꼬이려고 그래요, 잠시. 자, 먼저 강의당 인원수 계열의 차트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강의당 인원수는 빨간색이고 수강 인원은 파란색이죠. 문제에서는 강의당 인원수 빨간색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간 다음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자, 그리고 보조축으로 다시 꺾은 선을 선택을 하고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서 보조축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레이아웃을 그랬습니다. 차트를 선택을 하고 서식에서 디자인인가 봅니다. 디자인도 아니네요. 자, 레이아웃인가요? 자, 어디에요? 혀가 꼬이더니 막 이제 메뉴가 헷갈려요. 자, 여기 차트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자, 디자인의 차트 레이아웃. 자, 이 중에서 레이아웃 10번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번 여기가 있습니다. 차트 레이아웃 10을 선택을 하고 축 제목을 그림과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제목은 강사별 띄고 강의당 인원수는 안 띄어 있는 것 같아요. 자, 현재 차트 제목이 써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강사별 띄고 강의당 인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제목은 입력을 했죠. 자, 여기까지 한 거네요. 보조축의 단위를 그림과 같이 설정을 하고 범례는 아래쪽으로, 보조축은 0부터 100까지, 주단위는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0부터 10으로 되어 있고, 자, 최대값만 100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값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 서식으로 들어가서 최대값만 10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0부터 100까지 주단위가 10식으로 되어 있고, 자, 범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범례 서식에 가서 아래쪽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형 스타일, 차트 영역의 도형 스타일을 미세 효과. 자, 이 안쪽은 마우스를 대고 있으면, 자, 여기를 보면 여기는 차트 영역입니다. 이 안쪽은 그림 영역입니다. 문제에서는 차트 영역을 원했어요. 여기다 놓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림 영역이니까. 자, 여기가 차트 영역입니다. 차트 영역에 놓고, 자, 서식에 도형 스타일이 있습니다. 도형 스타일이 미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미세 효과죠. 자, 여기는 뭐라고 하죠? 밝은색 1윤곽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는 색 윤곽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5번 바다색 강조 그랬습니다.
자, 이게 5번인가요? 자, 바다색 강조 5, 이게 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곽 테두리에만, 안쪽에는 하는 게 아니라 차트 영역에만 지시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안쪽은 하얀색 그대로죠. 자, 그림 영역에다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강인원 계열을 워크시트에 삽입된, 자, 여기 워크시트에 삽입된, 자, 실제는 이 그림이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의 한방합격을 위하여 엄지척 이미지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렇게 클립보드를 이용하여, 클립보드란 임시 기억 장소를 이용해서 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쌓아주라는 겁니다. 이 막대 그래프를. 자, 그럼 먼저 얘를 복사하겠습니다. 자, 복사 또는 컨트롤 C를 눌러도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사를 해도 되고, 컨트롤 C를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도 되고, 자, 그리고 이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뭘로 채운다? 방금 우리가 복사한 내용으로. 자, 그리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라는 거 있습니다. 뭘 이용해서? 클립 아트가 아니라 클립보드입니다. 클립 아트는 이 안에 주어진 그림으로 채우라는 거고, 우리는 이 안에 주어진 게 아니라 워크시트에 주어진 그림을 복사해서 클립보드로 이용하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길어져요. 늘리기? 노노노. 쌓기로, 쌓기로. 자, 이렇게 해서 쌓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질문하세요. 선생님, 저하고 개수가 좀 틀려요. 화면의 해상도에 따라서 개수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쌓아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쌓기까지 마무리하고, 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혹시 다른 점이 있는지, 자,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홍길동까지 수강인원, 강의당 인원수도 모두 들어갔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기타 작업 2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강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나타나고, 수강 등록 폼이 초기화되면 H6, H8, H6, H8 내용이 CMB 과목에 I6, I8이 자, 과목, 자, 학년에 나타나도록, 그리고 성별은 남자가 기본적으로 선택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로 클릭을 하고, 다시 여기를 클릭을 하고, 여기서 뭐부터 나오게끔, 자, 수강 등록 폼 보겠습니다. 수강 등록 폼이 보여져라. 수강 등록까지만이죠. 쇼. 자, 이렇게 해서 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폼이 나타났죠. 자, 여기에 보면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은 여기에는 여기 걸 넣고, 학년은 여기 걸 넣어라. 로우 소스 하면 되겠죠. CMB 이름, 여기 뭐죠? 이름이 CMB 학년, CMB 과목 점 로우 소스 이범위. 자, 그리고 성별 남녀가 있는데 뭐가 기본이 되도록? 남자가 기본이 되도록. 자, 이름은 OPT 다음에 true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고, 자, 폼을 더블 클릭을 해서 빈 영역을 더블 클릭을 하고, 유저 폼이 나오면 이니셜라이즈로 바꿔줍니다. 자, 위의 내용은 지우고, 자, 여기서 잠시 좀 창을 줄여놓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폼을 한쪽으로 놓고 이름을 보면서 바로바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줄여놓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여기에 이름, 자, 여기에 이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CMB 과목 있습니다. CMB 과목 점 로우 소스는 따옴표 우선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은 CMB 학년입니다. CMB 학년 로우 소스는 따옴표. 자, 과목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H6에서, 자, H6에서부터 H8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년은 자, 어디에 있나요? I6부터 I8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OPT남. 자,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에서 OPT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복사해서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고, 는 true.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하고 이니셜라이즈를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과목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오케이. 자, 학년은 고1, 2, 3. 그리고 남자가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폼이, 자, 버튼을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자, 이렇게 내가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홍길동, 뭐, 국어, 자, 고2, 강의 시간, 뭐, 5시간, 그리고 남녀 선택을 해서 입력을 누르면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더블 클릭을 하고, 폼을 더블 클릭을 하고,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입력. 자, 우리가 보면서 먼저 보겠습니다. 두 번째부터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그리고 3번부터 시작합니다. 3행 플러스 3입니다. 위에 연속된 거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플러스 3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행의 위치부터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레인지 B3, B3 맞나요? 자, B3부터입니다. B3 점 current region 점 loss 점 count 플러스 3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셀스 i, 2열부터 들어갑니다. 자, 2열에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2열, 3열, 4열, 5열, 6열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얘가 들어가겠죠. txt 이름이 들어가라. 자, 는 txt 이름. 자, 그리고 엔터 붙여넣기 엔터 여섯 번째까지 오면 됩니다. 자, 얘는 세 번째. 자, 얘는 네 번째. 얘는 다섯 번째. 얘는 여섯 번째. 얘는 필요 없겠죠. 2, 3, 4, 5, 6.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성별이 들어가네요. 성별이. 두 번째는 성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성별은 우리가 남녀 둘 중에 하나를 들어가야 되네요. 자, 그럼 여기서 if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opt 남이 true이면 then. 자, 셀스의 3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자, 셀스에서 3에는 남이 들어가야 된다. 자, 여기서 만약에 캡션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다면, 문제에서 캡션을 이용하라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캡션을 이용하라고 했다면 opt 남.캡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캡션에 대한 지시가 없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면 여가 들어가야 된다. 자, 그리고 and if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목 학년 강의 시간이 들어가네요. 자, 과목부터 과목이 CMB 과목입니다. CMB 과목. 자, 그 다음에 학년 CMB 학년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강의 시간이죠. 강의 시간 txt 강의 시간. 자, 그런데 여기서 자, 기존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왼쪽이 되어 있다면 이대로 써도 되지만 현재는 오른쪽 정렬 숫자 형태입니다. 물론 넣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넣어봐가지고 오른쪽에 안 오면 점 밸류를 넣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점 밸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익종. 자, 과목은 뭐 국어, 학년은 고3, 강의 시간은 5시간, 남자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다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감점. 와. 강의 시간은 수치 데이터로 입력하시오. 이건 뭐예요? 잘 들어갔으니까 그냥 무시할래요? 아니되옵니다. 자, 제가 우리 앞서 설명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점밸류 VAL. 자, 교환을 잠시 한번 보고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까 퍼센트 타일 0.7, 70%. 자, 그리고 뭐 20을 다운표로 하는 경우와 20을 다운표로 하지 않는 경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레이스 함수에 대한 사용법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두 개. 자, AB를 골뱅이로 바꾸는 형태입니다. 자, select case 문이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아까 우리가 복사해서 클립보드 이용하는 작업도 이미지로 삽입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점 밸류는 안 되고, VAL이 가능하다. 왜? 자, VAL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을 앞서도 정리를 했습니다. 지시사항에 숫자로 변환이 있거나, 더하기 연산을 하거나, 컨트롤 간의 비교 연산을 하는 경우. 그래서 문제에 보면 강의 시간은 수치 데이터로 입력해라. 이 수치가 그 숫자인가요? 수치.
좀 수치스러워. 그 수치가 아닙니다. 숫자 데이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이 없었다면 점밸류도 가능합니다. 점밸류도. 그런데 이 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var 형태로 써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디자인 모드에 들어가서 자, 점밸류가 아니라 var 함수를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로 열고 맨 뒤에 가로 닫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또 하나 3번 문제. 종료 버튼을 누르면 현재 작업하는 시트 F1에 시간을 제외한 현재 날짜만. 자, 날짜만 작업해라. 그럼 뭐죠? 데이트. 시간만 작업해라. 그러면 타임. 시간과 날짜를 같이 해라. 그러면 now. 현재는 시간을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현재 날짜 데이트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F1에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F1에다가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떤 텍스트를 넣어줄 때는 따옴표를 해서 그 문자를 넣어주면 되는 거지만 지금은 데이터 함수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F1 셀에 데이트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을 닫고 자, 종료 버튼을 누르고 탭을 한번 넣어주고 자, F1 셀에 데이트. 자, 만약에 여기다가 한방 합격을 축하합니다. 자, 이런 문구가 있다면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구가 아니라 날짜를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언로드 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숫자를 마무리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고2로 자 5시간 그리고 여자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입력 다 잘 들어가죠. var 함수를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종료 F1에 한번 봐볼까요? F1에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네요. 오늘 날짜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데이트를 이용해서 현재 날짜 시스템의 현재 날짜를 넣고 폼을 종료해라. 오이 LOAD인데 LAOD 오타 났어요. 오타. 자, 잘 했나 싶었더니 오타가 나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넣어봐야죠. 뭐 어쩔 수 있겠어요? 자, 수학 넣고 고이 넣고 4시간 여자로 한번 다시 넣고 자, 그리고 현재 날짜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종료 현재 날짜 들어가고 폼은 종료됐습니다.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3회 문제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리된 부분들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XS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한방합격 언제나 기원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